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그 세월을 어떤 그릇에 담았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품격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불안하고 날카롭다는 것이죠.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젊을 때는 학벌, 직함, 외모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죠. 오히려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습관을 쌓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동네 카페에서,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봅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요. 귀한 사람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귀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유이 형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가 자리에 7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정수 씨, 다른 한 사람은 김태원 씨였습니다. 이정수 씨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없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김태원 씨는 달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원아, 우리 오랜만에 만난 건데 뭐 그리 급한 일 있나? 김태원 씨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볼 게 많아서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이정수 씨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죠. 나도 예전엔 그랬어. 시간이 아까워서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항상 바쁘게 살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쓰고 있더라고. 김태원 씨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도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가슴 한쪽에 걸린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60대 여성 박영희 씨가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다르네. 나는 어느 쪽일까? 귀티나는 사람은 시간을 급하게 쓰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죠. 이건 여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것저것 하려는 사람은 사실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더 채워 넣으려 합니다.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뭅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를 마시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러면서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인생을 급하게 살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시간과 싸우지 않고 시간과 함께 살았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요. 반대로 김태원 씨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늘 부족해 보입니다. 시간이 모자라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불안해 보이죠. 그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시간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박영희 씨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밥 먹을 때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요. 그냥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온전히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요. 병원 1층 로비였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중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최순자 씨, 다른 한 사람은 장미경 씨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젊은 직원이 최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대기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직원의 말투가 조금 빨랐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직원의 눈을 보며 말했죠. 오늘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최순자 씨가 대기 의자로 돌아서자 바로 뒤에서 장미경 씨가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똑같이 말했죠. 어르신, 오늘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요. 장미경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기다리던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과했지만 장미경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병원들 다 이래요. 사람 많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말을 마치고는 돌아섰죠.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고 누군가는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핸드백에서 책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했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죠. 반면 장미경 씨는 계속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도 한숨을 쉬고 시계를 보고 또 한숨을 쉬었죠.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누가 봐도 옆에 있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장미경 씨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앉았던 자리 근처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경 씨가 가방을 놓아둔 건 아니었고 그냥 빈자리였는데 누가 먼저인지 애매한 상황이었죠. 장미경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요, 거기 제가 앉아있던 자리인데요. 그 사람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죠. 최순자 씨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아닌 그냥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의 말투는 다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전달력이 있고 명령하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안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의 말투는 금방 드러납니다. 불평이 많고 상대를 탓하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들은 말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걸 모릅니다.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자 씨처럼 사람을 대할 때 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장미경 씨처럼 눈을 피하거나 흘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빛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따뜻한 사람의 눈빛은 상대를 편하게 하지만 차가운 사람의 눈빛은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죠. 말투와 눈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부드러워져야 하고 눈빛은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게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니까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자연스럽게 말투와 눈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말 오후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창가 테이블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박성철 씨, 다른 한 사람은 오광수 씨였습니다. 박성철 씨는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적당했고 손짓도 크지 않았죠.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가끔 웃었지만 소리 내서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오광수 씨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식당 안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죠. 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이야 하면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오광수 씨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수야, 목소리 좀 낮춰. 오광수 씨는 잠깐 작아졌다가 금방 다시 커졌습니다. 아, 미안. 그런데 있잖아. 그 친구가 말이야. 또다시 목소리가 올라갔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갈 때였습니다. 박성철 씨는 카드를 내밀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고 정중했죠.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광수 씨는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 장사 잘 돼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던데. 주인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박성철 씨는 오광수 씨와 한 발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광수 씨는 이야기하다가 박성철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있잖아 하면서 몸을 바짝 붙였죠. 박성철 씨가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오광수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너편에서 60대 후반 여성 정은희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와 오광수 씨를 보면서 생각했죠. 둘 다 나이가 비슷한데 왜 저렇게 다를까? 박성철 씨는 정은희 씨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좁은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하는 인사였죠. 정은희 씨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광수 씨는 정은희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죠. 정은희 씨가 옆을 지나갈 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은희 씨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거리를 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요.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공간을 존중할 줄 압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자기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몸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에게 너무 바짝 붙지 않습니다. 팔을 잡거나 어깨를 치거나 몸을 밀착시키지 않죠.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의 신체적 공간은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경계를 모릅니다.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상대에게 가까이 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정은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내 목소리는 적당할까?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 거리 안에서 서로가 편안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감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까운 게 친밀함이었지만 나이 들면 적당한 거리가 진짜 친밀함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가까운 것, 그게 품격입니다. 화요일 오전 대형 마트였습니다.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볐죠. 채소 코너 앞에 60대 후반 여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예숙 씨, 다른 한 사람은 이명자 씨였습니다. 김예숙 씨는 상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다가왔죠. 아르바이트생인 듯 했습니다. 앞치마가 조금 헐렁했고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김예숙 씨는 직원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천천히 고를게요. 고맙습니다. 직원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옆으로 가서 다른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잠시 후 그 직원이 상자를 옮기다가 실수로 토마토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토마토가 굴러갔고 직원은 급하게 주워 담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김예숙 씨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예숙 씨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반대편 정육 코너에서는 이명자 씨가 고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포장을 하고 있었죠. 이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더 얇게 썰어줄 수 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 부위는 너무 얇게 썰면 부스러져서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명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내가 얇게 해달라는데 왜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해주던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기 특성상 이명자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불러봐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카드를 내밀었는데 계산원이 실수로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황급히 주워서 닦으며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명자 씨는 카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손님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김예숙 씨도 계산대에 섰습니다.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김예숙 씨가 물건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죠?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김예숙 씨는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직원의 표정이 조금 펴졌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김예숙 씨 옆을 70대 남자 한상민 씨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까 정육 코너에서의 광경을 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귀티나는 사람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지 않죠. 실수해도 너그럽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말해줍니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약자 앞에서 강해집니다. 직원에게, 후배에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죠. 그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대접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한상민 씨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식당 직원에게, 택시 기사님에게, 마트 계산원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한 건 아닐까?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약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배달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동네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있었죠.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60대 중반 남자 2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영호 씨, 다른 한 사람은 윤기철 씨였습니다. 조영호 씨가 물컵을 집으려다가 실수로 팔에 닿았습니다. 컵이 넘어지면서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이 테이블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영호 씨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처에 있던 휴지를 집어서 물을 닦기 시작했죠.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조영호 씨는 계속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쏟은 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행주를 가져왔고 둘이 함께 닦았습니다. 조영호 씨는 다시 한번 사과했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영호 씨가 자리에 앉자 윤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같은 날 저녁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여성 강순덕 씨가 친구 2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순덕 씨가 국그릇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국물 일부가 흘렀죠. 강순덕 씨의 첫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강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릇이 너무 미끄럽잖아요. 이런 그릇 쓰면 어떡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강순덕 씨는 계속 말했죠. 국도 너무 뜨거워서 그래. 좀 식혀서 내오면 안 돼요? 함께 온 친구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분위기였죠. 주말 오후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70대 초반 남자 정태수 씨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는데 승인이 안 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죠. 손님 카드를 다시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정태수 씨가 다시 넣었지만
또 안 됐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정태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태수 씨는 지갑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돈 있는데. 그리고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보세요. 이번엔 승인이 됐습니다. 정태수 씨가 물건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요. 뒤에 있던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였죠. 반대편 레지에서는 60대 후반 여성 박정희 씨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안 됐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카드 있으세요? 박정희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카드 멀쩡한데요.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저희 기계는 방금 다른 손님들, 박정희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다른 데 가서 살게요.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실수 후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죠. 상황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워서 물이 뜨거워서 기계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조심하지 못했다는 걸 압니다. 사과도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미안해하는구나. 그러면 상대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다른 이유를 찾죠. 환경 탓, 물건 탓, 다른 사람 탓.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자기 실수도 인정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실수가 더 잦아집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요일 오후 구청 민원실이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러 온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창구 앞에 60대 후반 여성 2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미란 씨, 다른 한 사람은 황정숙 씨였습니다. 신미란 씨의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죠. 손님, 여기 서류 한 장이 빠졌네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신미란 씨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없었습니다. 신미란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죠. 아,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은 이것만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미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온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짜증이나 화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죠. 잠시 후 황정숙 씨의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 날짜가 잘못 적혀 있어요.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정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제대로 쓴 거 맞는데.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황정숙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휴,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또 다시 써야 돼요. 직원이 새 서류를 건넸습니다. 황정숙 씨는 서류를 받으며 중얼거렸죠. 요즘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다시 쓰라고 하고. 옆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동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70대 초반 남자 송재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김동욱 씨가 앉아 있었죠. 송재민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송재민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오늘 저녁을 같이 먹기로 약속했었죠. 송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이 중요하지. 다음에 보자.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조심해서 들어가고. 전화를 끊고 송재민 씨는 한동안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옆 벤치에서 김동욱 씨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애가 갑자기 아팠어. 김동욱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빠랑 약속한 거 자꾸 이러면 어떡해. 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김동욱 씨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바쁜 시간 내서 기다린 건데. 애 아픈 건 알겠는데 미리 좀 얘기하지. 주변 사람들이 김동욱 씨를 쳐다봤습니다. 송재민 씨도 들었습니다. 김동욱 씨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 털썩 앉았죠. 요즘 애들은 진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화가 나고 실망하고 속상해도 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에게, 잘못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죠. 실망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짜증나면 짜증을 내고, 화나면 화를 내고, 실망하면 상대를 탓합니다. 그들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드러내도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졌겠지. 좀 더 여유로워졌겠지.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품격입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 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세월이 주는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것. 토요일 아침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죠.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 중에 60대 후반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준호 씨, 다른 한 사람은 배성환 씨였습니다. 안준호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이 고닫고 시선은 앞을 향했죠. 발을 끌지 않았고 걸음마다 땅을 제대로 디뎠습니다. 급하지 않았지만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면 뭔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천히 앉았고 등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곧게 세웠죠. 다리를 꼬거나 벌리지 않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았습니다. 편안해 보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배성원 씨는 달랐습니다. 걸을 때 조금 구부정했고 발을 질질 끌듯 걸었죠. 시선은 아래를 향했고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을 때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등받이에 완전히 기댔고 다리를 쭉 뻗었죠. 한쪽 팔은 등받이 위에 걸쳤습니다. 편하긴 했겠지만 보는 사람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공원 반대편에서 65세 여성 서영희 씨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죠. 서영희 씨는 자기 걸음걸이를 의식했습니다. 등을 좀 더 펴고 시선을 앞으로 들었습니다. 발도 끌지 않으려 신경 썼죠.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백화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70대 초반 여성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최은경 씨, 다른 한 사람은 홍미숙 씨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경 씨는 기다렸다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린 후에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구석에 조용히 섰죠. 핸드백을 앞으로 안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홍미숙 씨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서 안으로 밀고 들어갔죠. 그리고는 중앙에 섰습니다. 가방은 옆구리에 끼었고 한쪽 팔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3층에서 사람들이 더 탔습니다. 최은경 씨는 조금 뒤로 물러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홍미숙 씨는 그대로 섰습니다. 뒤에 탄 사람이 비켜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홍미숙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최은경 씨는 의자를 당겨 앉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가방은 의자 등받이에 걸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렸죠. 식사할 때도 등을 곧게 세우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고개를 숙여 입을 그릇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홍미숙 씨는 의자를 끌면서 앉았습니다. 소리가 났죠. 가방은 옆 의자에 놓았고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식사할 때는 고개를 숙여 그릇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다릅니다. 급하지 않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등이 곧고 시선이 안정적이죠. 걸음에서 그 사람의 삶이 느껴집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존중받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공간을 지킵니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걸을 때 무겁고, 앉을 때 거칠고, 움직일 때 주변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편하게만 행동하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걸 모르죠.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쉽게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등을 조금만 더 펴고 시선을 조금만 더 들고 걸음을 조금만 더 단정하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는 마음을 만듭니다. 등을 펴면 마음도 펴지고 걸음을 단정하게 하면 생각도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봅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지키는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걸음걸이와 자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품격은 바로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말투와 눈빛, 거리두기 습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실수 후 태도, 감정 표현법, 그리고 걸음걸이와 자세.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시간을 천천히 대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귀티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온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2년 후, 우리도 모르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품격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